무표정한 얼굴에 붉은 리본을 달고 파란 멜빵 바지를 입은 고양이 소녀. 헬로키티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접해보는 대중적인 인지도의 캐릭터이다. 하지만 널리 알려져 있는 것에 비해서 잘 알려진 바가 없는 베일에 쌓여있는 캐릭터이기도 하다. 본 영상에서는 헬로키티의 잘 알려지지 않은 정보들에 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헬로키티는 순수 오리지널 캐릭터이다. 피카츄, 미키마우스, 푸, 스누피 등 다양한 캐릭터들은 본래 다른 매체에서 태어난 캐릭터들이다. 포켓몬스터는 게임, 미키마우스는 애니메이션, 아기곰 푸우는 동화, 스누피는 만화의 주인공이지만 헬로키티는 그런 스토리가 없는 순수 오리지널 캐릭터이다. 상품 디자인을 위해 만들어진 캐릭터로 별도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지 않고 캐릭터의 이미지를 보완하기 위한 간단한 정보만을 갖고 있다. 이는 헬로키티가 베일에 쌓여있는 이유이면서 캐릭터의 자체 매력만으로 오랜 인기를 유지한 캐릭터성을 보여준다. 헬로키티는 입이 없다? 헬로키티 역사가 긴 만큼 다양한 시도가 있었고 애니메이션을 제작할 때 입을 넣은 적 있으나 본래 헬로키티는 입이 없는 캐릭터이다. 산리오의 헬로키티 수석 디자이너 야마구치 유코는 보는 사람이 자신의 감정을 투영할 수 있으려면 캐릭터의 표정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힌 바 있다. 헬로키티는 먼저 자신의 희로애락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보는 사람에 따라 기쁠 때는 기쁜 얼굴로, 슬플 때는 슬픈 얼굴로 보일 수 있는 캐릭터라는 것이다. 헬로키티의 수석 디자이너는 3명이었다. 헬로키티의 탄생부터 지금까지 수석 디자이너는 3명으로 1대 시미즈 유코, 2대 요네쿠보 세스코, 3대 야마구치 유코이다. 시미즈 유코 씨는 동물을 이용한 캐릭터를 만들라는 산리오의 츠지 신타로 회장의 요구에 맞춰 헬로키티를 만들었고 결혼 후 퇴사를 한다. 2대인 요네쿠모 세스코 씨는 앉아만 있던 헬로키티를 일으켜 세우고 비행기를 태우는 등 동적 이미지를 추가한다. 그리고 헬로키티의 가족을 늘리고 친구들을 등장시킨다. 3대 야마구치 유코 씨는 1980년부터 헬로키티 디자인을 담당해온 헬로키티의 흥행을 실질적으로 이끈 인물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헬로키티의 대부분은 이분의 작품이다. 헬로키티의 리본은 왼쪽 귀에 달려있다. 오른쪽 귀에 달려있는 상품은 가짜이다. 반면 노란 리본을 오른쪽 귀에 달고 있는 것은 쌍둥이 동생 미미이다. 헬로키티를 만든 회사의 이름은 산리오이다. 헬로키티를 만든 회사 산리오의 이름은 헬로키티만큼 알려져 있지 않다. 하지만 마이멜로디, 리틀 트윈스타, 베드바츠마루, 캐로피, 포차코 등 인기 있는 여러 캐릭터를 보유한 글로벌 기업이다. 헬로키티의 생일 11월 1일은 디자이너의 생일이다. 헬로키티의 생일 11월 1일은 일대 수석 디자이너이자 창조자인 시미즈 유코 씨의 생일에서 따왔다. 헬로키티는 영국 소녀. 당시 일본 소녀들이 가장 동경하던 나라가 영국이었다고 한다. 헬로키티 최초의 상품은 동전지갑이었다. 1975년 여름 출시된 어린이용 작은 비닐 동전지갑이 헬로키티 최초의 상품으로 일본에서는 푸치패스라고 불리기도 한다. 복주머니 모양으로 똑딱이가 있는데 상품 가운데에 헬로키티를 그려 넣었다. 이때 당시 아직 이름이 없었고 상단에 헬로우라는 문구만 쓰여 있었다고 한다. 헬로키티의 이름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따왔다. 헬로키티의 이름 키티는 거울 속의 앨리스라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시리즈의 작품 속 고양이에서 따왔다. 헬로키티에 관한 영감도 이 작품에서 나왔다고 한다. 헬로키티의 성은 화이트이다. 헬로키티의 정식 이름은 키티 화이트이다. 헬로키티는 영화와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된 적 있다. 헬로키티의 첫 영화는 키티와 미미의 새 우상 그림이 아니라 인형이 등장하는 애니메이션으로 미국에서 방영되었다. 하지만 크게 성공하지 못했다. 이유는 재미도 없었지만 대사를 전달하기 위해 입을 그려 넣었고 팬들에게 큰 배신감을 주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산리오는 1988년 TV 만화로 미국에서 헬로키티의 동화극장을 제작하고 1993년 헬로키티가 좋아요라는 시리즈를 만들기도 했다. 하지만 모두 인기가 없었다고 한다. 헬로키티는 유니세프 친선 대사를 한 적 있다. 1983년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미국 유니세프에 친선 대사를 했다. 1994년 일본 유니세프의 어린이 친선 대사를 했다. 이후 아사히 신문과 일본 암협회가 주관하는 핑크리본 페스티벌에 헬로키티가 홍보대사로 위촉돼 5번 넘게 홍보대사를 맡기도 한다. 헬로키티 테마파크가 있다. 헬로키티 테마파크의 이름은 퓨로랜드로 디즈니랜드를 따라했다고 한다.
큰 극장을 여럿 보유의 라이브 공연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 이후 하모니랜드라는 두 번째 테마파크도 오픈한다. 헬로키티 검정고시가 있다. 헬로키티에 관한 온갖 문제들이 있는데 입문편에서 상급편까지 총 300개의 문제가 있다. 헬로키티의 신상에 관한 문제부터 헬로키티 디자인과 각종 상품의 역사를 줄줄이 꿰고 있어야 하는 문제들도 있다. 퓨로랜드에서 2009년 11월 15일 1회가 개최였으며 살리오 일본 홈페이지에서 몇 개의 문제를 제한 시간 내에 풀어볼 수 있다. 살리오 주주는 주식을 팔지 않는다. 헬로키티의 주주들은 헬로키티의 팬심으로 주식을 구매해서 1989년 9,000엔 하던 주식이 버블 경제 이후 1990년대 중후반에 640엔까지 곤두박질 쳤지만 주식을 팔지 않았다고 한다. 이후 살리오는 감사의 의미로 퓨로랜드에서 주주가족의 날 행사 등을 개최하고 있다. 헬로키티에는 없는 제품 빼고 다 있다. 살리오는 술, 담배, 섹스, 마약, 폭력과 관련된 물건은 아무리 상품 가치가 높다고 해도 정책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수석 디자이너 야마구치 유코씨는 앞으로 헬로키티가 들어가지 않을 제품으로 칼을 꼽기도 했다. 이외의 상품은 대부분 다 허용하고 있다. 과자, 건강식품, 할로윈, 크리스마스, 첨단기기, 맥도날드, 자동차, 비행기 장식까지 다양한 상품과 다양한 장소에 쓰이고 있다. 헬로키티도 안티가 있다. 헬로키티의 안티들은 헬로키티가 가식적으로 느껴진다거나 여성스러움을 부각시킨다는 점에서 페미니즘에 반한다고 생각한다. 가장 널리 알려진 사이트로는 굿바이 키티가 있다. 헬로키티의 장래희망은 시인 혹은 피아니스트. 헬로키티 남자친구의 이름은 다니엘, 동생은 미미, 애완동물은 차미 키티이다. 헬로키티의 키는 사과 5개를 쌓았을 때와 딱 같은 높이, 몸무게는 사과 3개 정도이다.